우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관절염이란 게 크게는 뭐 아시는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하고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인 관절염이죠. 네. 여러분들 수시로 뭐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수 있고, 실제 앞으로의 여러 가지 100세 세대를 준비하면서 아마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이런 관절염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당장의 그 표현들 자체가 실제 관절에 뭐 염증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 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장이 끝난 성인 기준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관절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로 류마티스 여러 가지 인자들에 의해서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그런 변형들이 생겨 있는 상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환자라도 관절에 당장의 염증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런 변형들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변형들이나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변형들 진행이 되면 그런 것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퇴행성 관절염, 연골이 닳고 하는 것들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생기지만 실제 그렇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관절이 아픈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염증이나 실제 통증이나 이런 불편감을 느끼시는 것은 단순히 관절의 변형만 가지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염증에 대한 것들, 반응들이라든지 아니면 허리의 기능적인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워킹, 걷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든지 아니면 근육이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영양상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결부되면서 솔직히는 증상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럼요. 네. 오늘 100명이 안 들어오는데 오늘 사실 100명 제한 때문에 사실은 좀 다른 쪽에서 코드를 제가 손영 대표님한테 코드를 받은 건데요. 여기도 100명 제한이 되는 모양인데요. 우선은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대표적인 건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들은 관절에 실질적으로 과다 사용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관절이 어디가 아프냐면 많이 쓰는 부위 쪽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관련되는 것들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나의 관절을 갖다가 내 몸에 있는 관절 조직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면서 파괴하는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많이 쓰는 관절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 가지고 관절이 파괴되는 게 어디겠어요? 관절이 작을수록 빨리 증상이 나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같은 부위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나 활동량이 있은 후에 통증이 나타나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는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고 실제로 관절에서 부종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엑스레이 소견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두 개의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혈액 내에서의 류마티스 관절과 관계되어 있는 염증 반응의 인자를 확인함으로 진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절의 문제점들의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면역 질환과 관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과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근데 사실 그래서 두 가지 관절염의 실질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왜 이게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얘기해야 되는 CMO는 이 두 가지 모두에 다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류마티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인구 포션적인 부분에서 류마티스 요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작은 거고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거죠. 정상적인 관절의 높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골이라든지 아니면 뼈의 변형 그런 것들이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관절 사이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좁아지게 되고 그런 좁아진 관절상의 충격을 갖다가 완화시키고 지탱해 줄 수 있는 허리 기능이나 관절 주위에 잡아줄 수 있는 인대나 이런 건 기능들의 밸런스가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염증 반응을 유발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연골이 닳고 이렇게 줄어드는 것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 중에도 연골이 일절 거의 없을 정도로 뼈가 붙어 있는데도 통증 없이 잘 지내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실제 이렇게 퇴행성 변화 자체가 통증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 사실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시키는 CMO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관절염에 도움되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은 무릎과 관절을 쓰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적인 부분이나 행동, 그리고 뭐 보행 관련된 이런 것들도 우리의 관절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악화시키거나 진행시키는 데 관련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절을 쓰는 것들하고 병행이 돼야만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하기로 한 거, CMO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이 CMO라는 거는 1962년도에 발견된 물질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또 멀리 또 아닌 물질일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뭐 지금 보면 계속, 지금 시기로 보면은 70년 이상이 된 거예요. 그때 미국 보건원에 있는 디엘이라는 박사가 염증 물질을 통해 가지고 마우스 쥐에다가 관절염을 유발시키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실험을 했는데 어떤 쥐에는 그 염증 물질을 넣어 가지고 관절염을 유발시키는데 관절염이 안 걸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왜 관절염이 걸리는 쥐하고 안 걸리는 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외에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그 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절 내의 성분들 중에 차이점이 뭔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연구하다가 발견된 게 CMO, 셀트리미니스트롤레이트라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예. 이 성분을 발견한 거죠. 요 옆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이 성분을 가지고 1977년도에 이 박사님이 특허권을 신청한 거야. 뭐에 효과 있다고?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 물질이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특허권을 내가지고 특허를 받은 거예요. 이 CMO라는 실트리 미니스트레이트라는 불포화 지방산은 두 가지 성분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셀틱 알코올이라는 성분하고 미니스토릴레이틱 애시드라는 성분하고 두 개 가지가 합성되어 있는 형태의 성분이에요. 예. 근데 이 성분들이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된 이후에 그럼 이 성분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연구가 있었겠죠. 음. 그래서 발견된 게 아까 말씀드린 G, 그죠? 아까 처음 G의 여러 가지의 성분에서 발견했었고, 항유고래의 유지, 그 다음에 비버의 분비선에서 이 성분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는 CMO라는 것들을 갖다 연구하고 할 때 이 성분들을 가지고 핸들링 하는 것들을 1차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성분들을 가지고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이 성분들이 또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식물성 성분에서 발견됩니다. 팜유나 코코넛 오일 등에서도 발견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코코넛 오일을 보통은 여러 가지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거나 혈압 당뇨 때문에 먹으시는 분, 다이어트 목적으로 먹으시는 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코코넛 오일이 관절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분 안에도 CMO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동물성 부분에서 채취되는 CMO, CMO는 뭐냐면 CMO 자체가 단일 성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CMO가 들어있는 FAC라는 게 뭐냐면 패트 애시드 컴플렉스, 그러니까 지방산의 복합체예요. 그 복합체 안에 CMO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CMO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FAC를 갖다가 핸들링한 제품들이 CMO 관련되는 제품인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성 유지나 이런 부분에서 뽑는 것들에 스타트를 했다가 식물성에서도 들어있다는 것들을 확인했는데 지금은 식물성으로 관련되어 있는 CMO들은 제품으로서 역할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에서는 좀 많은 부분이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 떨어진 이유는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 연구를 해보니까 동물성에 비교해가지고 식물성 CMO의 관절염에 관련되는 내 국한되더라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게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물성 CMO를 갖다가 상품화해서 하는 CMO 제품들만 판매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1920년도 자료에 있긴 한데 지금 한 2, 3년 전의 자료인데 실질적으로 글로벌에서 사실 저희 나라에는 아직까지 CMO 관련되는 제품들이 런칭이 안 돼 있죠. 직구로서 아마 여러분이 구해서 먹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성 유지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핸들링에서 채취한 CMO 제품들도 있고 식물성에서 채취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CMO 성분 자체도 여러 가지 다양하고 성분의 효용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검증이 좀 덜 돼 있는 상태의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우리보다 선진국인데에서는 CMO의 제품들이 관절염과 관련돼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이 나와 있다. 옆에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 마켓 쉐어를 볼 때 실질적으로 심지어는 제약회사에서도 CMO 관련되는 제품,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계 제약회사에서는 CMO 관련되는 제품을 전문의약품은 아니지만 일반의약품처럼 만들어가지고 판매되는 포션도 있다.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건강기능식품의 식품 형태로 판매되는 게 맞죠. 그리고 옆에에서 보면 지속적인 분포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CMO를 갖다가 활성화시켜가지고 관절염에 포커싱이 되는 형태대로 섭취하는 국가들은 북미에 한정되긴 해요. 캐나다, 미국 쪽에.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들이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제로 이제 유럽권이나 아시아권 이쪽 부분에서도 실제로 이제부터는 조금씩 먹고 있는 진행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면 이제 말 그대로 떠오르는 스타, CMO라는 게 기존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성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대체되면서 떠오르는 성분이 CM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성분별로 얘가 조금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글로벌에서 실제 여러분들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CMO 관련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고 실제로 조금 더 앞서가는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에 접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시험에 관련된 것들 직구해서 한번 먹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제는 식약처에서 개별 공시 성분으로 인정하는 CMO 제품을 원료로 한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그 의미가 크겠죠. 자,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관절염 포커스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CMO 성분이 개별 공시 성분으로 인정받은 것도 관절염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CMO는 실제로 관절염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화지방산이라 했기 때문에 CMO 자체는 관절의 윤활 작용도 합니다. 그리고 CMO 자체가 실제로 이뮤니티, 면역하고 관련, 나중에 조금 더 뒤에다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면역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의 패스웨이를 갖다 차단하는 데 굉장한 효과를 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전적인 부분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몸이 아프고 불편한 감들이 많으신 분들이 뭐가 생긴다? 예, 이게 정신과적인 표현에서는 신체 영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CMO가 실질적으로 그 우울감을 해결하는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도움도 줬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뮤 시스템에 작용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나 솔직히 그런 것들에 우리 면역 반응으로 생기는 항진증이나 저하증 이런 부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각종 면역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피부 질환들. 그래서 이 밑에도 말했지만 루푸스나 건성, 다발성 경화증 이런 부분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섬유성 근육통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이제 마취통증의학과에 실제로 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머리부터 발까지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예, 근데 이 섬유근육통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 염증이나 이런 걸 떨어뜨려주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핸들링도 CMO가 한다는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검색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리고 남자들의 대표적인 질환, 전립선 비대증에도 일정 부분 효과를 내는 것으로 효과를 검증한 논문들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약처 저희 CMO의 그 CMO 그 공시 인증 부분은 관절염이지만 CMO가 작용하는 여러 가지 기전상의 팩터들 그리고 이펙트 기전상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다양한 전신질환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MO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염증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에이코사노이드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염증에 핸들링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대표적인 게 프로스타민 뭐 관련되는 프로스타글란딘 뭐 이런 거 프로타사이클린 관련되는 이런 물질들이 있지만 우리 인지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라키도닉 애시드를 만들고 그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여러 가지 만드는 패스웨이가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있는 콕스1, 2를 갖다가 막는 거. 우리 대표적인 게 엔세이드 그러니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아스피린 이런 것도 대표적인 거겠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염증하고 통증을 컨트롤하고 한 기전에 CMO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엔세이드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것들 보통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관절염에 여러 가지 부분들의 증상이나 부종이나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처방받는 약이에요. 그 약이 작용하는 기전 부위에 실제로 CMO가 작용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면역 질환들의 비활성화되어 있고 비정상적인 활성도를 가지고 있는 면역 질환들도 이 부분의 패스웨이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조절하는데 CMO가 관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질환들 모두에 CMO를 먹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작용 기전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관절염의 관절 자체의 윤활작용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이뮤니티에 문제가 생겨 이뮨작용, 면역작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관절염 자체에도 효과가 있지만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면역 기전의 이상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질환들에 실질적으로 지금 CMO 성분 자체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쥐의 연골에다가 인위적으로 관절염, 이게 지금 A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하얗게 보이는 게 연골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쪽 부위에 연골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근데 CMO를 갖다가 투여하고 먹여봤을 때 왼쪽 B 그림에서 그 부위가 차 올라온 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G 모델에서 실질적으로 관절염을 유발시켰을 때 CMO에 대한 효과에 실제 연골의 재생 반응, 실제로 뭐 관절염의 염증 정도를 줄여주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실제 연골의 재생 반응에 관여하는 데도 CMO가 관여할 수 있다 하는 게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임상적 실험실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를 검증한 논문이에요. 또 한 가지 아까 CMO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과를 낸다는 것들 중에 아까 섬유근육통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관절염 말고도 우리가 대부분 많이 겪으신 게 뭐예요? 우리가 뭐 사람이 살아가고 움직이고 할 때 뭐 허리 통증 뭐 그런 뭐 목 주위에 맨날 뭉쳐지고 하시는 분들 근육통들 많이 느끼잖아요. 이 논문이 뭐냐면 그냥 근육통이 있는 목 주위 쪽 경추통, 목 주위 쪽 어깨 주위 쪽에 경추통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건 사람의 아까 앞쪽은 G 모델에서 연골이 무릎 연골에서 자라는 걸 갖다 확인해 본 거고 이건 사람에다가 실제로 사람에다가 임상적으로 시행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걸 풀어주는 PT를 시킨 거죠. 근육 스트레칭부터 견갑골의 긴장도를 다시는 PT만 시킨 경우. 그리고 PT를 시키면서 뭘 같이 먹였다? CMO를 같이 먹인 경우. 위 상단 쪽에, 그러니까 위쪽에 왼쪽에 표지선이 뭐냐면 효과에 의한 증상의 개선 정도예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갈수록 그 개선 정도가 큰 거예요. 근데 밑에 깔려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냥 그런 주 주위 쪽에 근육이나 근육 근막에 통증이 생기는 사람한테 PT만 한 거예요. 그 변화폭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CMO를 같이 투여하면서 PT를 시켰더니 확연하게 근육통이 줄어들었다.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절통이나 이런 거 말고도 만성적으로 그 앓고 계신 목 주위 쪽, 경추 쪽에 우리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적으로 항상 목 주위 쪽에 이런 부분에 뭉쳐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 그런 부분에도 CMO가 분명하게 효과를 준다는 게 연구 논문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나중에 한 번쯤 기회가 되면 CMO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긴 할 건데 CMO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 앞에 지금 제가 제시한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다들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이 성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다 없을 겁니다. 보스웰리아, 인도의 고산지대에 있는 식물에서 추출한 거죠. 그리고 콘드로이친, 뭐 제품에 따라서는 좀 상어 연골에서 추출하기도 하고, 그림 아니면은 소의 연골에서 추출하기도 하고, 콘드로이친.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깨나 아니면 갑각류에 있는 껍질에 있는 키틴이라는 성분에서 추출한 글루코사민. 그리고 뭐 초록홍합, 아마 그게 그런 추출물, 초록홍합 추출물을 갖다가 먹으시는 분도 관절 때문에 있는 것도 계실 건데, 거기에도 주성분은 글루코사민. 그리고 MSM, 식이유황. 이런 것들도 아마 관절에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려줬고 실제로 식약처 공시성분, 개별 인증 성분으로 해가지고 이것들을 핸들링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각각의 성분들하고 CMO, 이거 왜냐면 이 성분들이 조금 더 일찍 나온 성분이니까 CMO보다.
그 후발주자인 CMO 관련돼가지고 이 성분들하고 콤비네이션 했을 때 효과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 그 논문들을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그걸 빠뜨렸지만 실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스웰리아나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MSM만 단독적으로 투여하는 거하고 CMO를 갖다 콤비네이션 했을 때의 상승작용은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라고 보고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 인정 공시 성분으로 등록되어 있는 CMO를 핸들링할 수 있는 데는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독점권을 가지고. 거기에 이런 성분들이 콤비네이션 되어 있는 제품이라 그러면 그 상승 효과는 굉장히 클 겁니다. 예, 이런 성분들이. 그래서 이런 인큐텐 지금 새로 나오는 런칭하는 제품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지만 이 성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CMO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성분들이 콤비네이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큐민 관련되는 텐큐민 S 플러스 G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효과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의 효과가 클 건데 그런 효과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뭐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다가 CMO 성분 그리고 CMO 성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부원료들을 같이 콤비네이션 제품을 같이 먹어준다 그러면 관절염에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MO가 가지고 있는 효과는 단순히 관절염에 포커싱만 된 게 아닙니다. 이뮤니티, 면역과 관련되는 부분에 상당 부분 관여. 그렇기 때문에 유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검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유마티스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CMO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마티스 관절염은 아까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면역과 관련된 질환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과 관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들, 특히나 피부병들, 피부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들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CMO가. 그런 효과들에 대한 논문들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의 효과를 기대하시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게 CMO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섭취하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한 부분에서 도움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네, 뭐 사실 원료적인 부분의 정보를 갖다가 제공드리기 위해서 우선 강의를 준비하는 거라서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CMO 관련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뭐 조금 더 아까 몇 개 논문을 제가 좀 뭐 제시해 드리기도 했지만 그런 걸 넘어서 가지고 실제 관절이나 이런 부분의 효과에 대한 것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원료 성분에 대한 것들을 좀 안내하는 개념에 준비한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들려드리고 또 아마 이어서 또 스케줄들이 다 계실 거니까 좋은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